자, 안녕하세요. 추세 추정 전문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주제는요. 자, 소비 회복 기대감, 보복 소비에 내수주를 사라고들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최근 이 콧땡땡 때문에 다들 어려우시죠?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또 이 확진자 증가 둔화 및 또 감소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이 보복 소비 심리를 일으켜서 내수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내수주는 무엇이냐?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은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내수주는 국내 소비주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내수주는 경기 방어주라고 또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경기 방어주는 경기 둔감주라고도 또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볼 텐데, 제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다 생각이 되시면 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또 장전 시황, 또 어제 말씀드렸던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의견, 이런 부분들은 또 무료 카톡방에서 또 공유해드리고 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이제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또 많은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내수주 해가지고 제가 경기 방어주라고도 하고 경기 둔감주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편적으로 경기 방어주, 내수주는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주식을 말한다.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불황일 때 경기 관련주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죠.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고, 그리고 관련 섹터를 보시면 유틸리티, 음식료, 통신 이외에 뭐 게임도 될 수 있겠고요. 게임도 있고, 또 헬스케어도 내수주, 경기 방어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틸리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틸리티 업종 내에 코스피, 코스닥 업종 분류를 보시면 유틸리티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유틸리티다 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유틸리티 안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그런 종목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왜 음식료, 통신, 게임주 이런 종목들을 경기 방어주, 내수주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나빠도 밥은 드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경기가 나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음주를 하시게 되죠. 음주운전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세요. 근데 지금 뭐 담배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또 흡연자분들은 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죠. KTNG 대표적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이 말을 듣고 KTNG에 담배만 있는 거 아니다,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전문가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압니다. KTNG에 담배만 있는 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집에만 있는 시간,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는 집에만 있게 되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는 홈쇼핑을 많이 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시기보다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애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죠. 그 잔소리가 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술 한잔 생각나게 되고, 뭐 그런 건데, 뭐 대충 그런 이유인데요. 자, 이번에 이 코땡땡 때문에 더 외출을 삼가하게 되고, 집에만 있다가 이게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가 이제 일평균 10명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쌓여 있고 억눌려 있었던 소비 욕구가 크게 일어난다. 거기에 또 뭐 지자체 그리고 정부 국가 이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하니 이참에 집 냉장고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대부분 TV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이게 좀 불편해졌어요. 푹 꺼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파도 바꾸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온라인 학습에 또 계약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계약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또 노트북을 또 새로 장만한다든지 또 새 걸로 바꾼다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 굉장히 평범한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래서 관련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주를 매수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 혹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아직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은 가격인지는 따져보셔야 하겠죠. 뭐 묻지마 관광을 가듯이 뭐 남들 하니까 나 따라한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또 차트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맨 위에 이제 제가 경기 방어주 해가지고 뭐 전 종목은 아니고요,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자, 첫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유틸리티.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한국전력은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코스피 200 종목인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월 저점 이후에 반등, 횡보, 반등, 횡보,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V자 반등을 하게 된 이유. 제가 앞서서 애들이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한다.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겠죠.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놓고 게임을 하게 돼요. 우리 성인 남자분들도 특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보다 보니까는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공장 가동이 여의치 않잖아요. 지금 제조업 쪽에서. 그러니 가정용 전력 수요는 늘었다 쳐도 산업용 전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현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이제 압승을 하면서 이 탈원전 기조도 유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코 땡땡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마당에 가정용 전기요금 올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3월 저점부터 이 23,800원 종가까지 거의 뭐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 지금 가격이 그닥 썩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종목 선택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 한번 보죠. 뭐 한국가스공사도 뭐 거의 비슷하고, 예, 음식료 CJ제일제당, 뭐 농심 이런 종목이 또 오뚜기 이런 종목이 대표 종목이잖아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거의 뭐 V자 급반등, 그리고 3월 급락 이전 2월에 최고가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해 놓은 상태예요. 최저 148,000원 가격 이후 269,500원까지 급락 이전 가격 수준을 거의 회복을 시켜 놓은 상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심 볼까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있었죠. 그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나온 짜파구리 이런 효과도 있었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중 최고가를 4월 달에 기록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2019년도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농심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이 경제활동 재개, 이렇게 또 외출을 또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라면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집밥을 많이 드시게 되었잖아요. 집밥.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같은 반찬 먹기도 지겹고, 그러니까 배달시키는 음식, 배달시키는 식재료, 이런 부분도 다양해지고, 또 온 가족 식구들이 같이 집에서 먹다 보니까 양도 늘어나게 되고, 예? 배달시키는, 예.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완화되기 시작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정말 외식 업체들은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그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리고 제가 이제 TV도 바꾸고 싶다.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구형 TV, 옛날 TV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화질도 화질도 좀 떨어지고 좀 더 큰 TV로 바꾸고 싶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욕구가 있겠는데, 가전제품 욕구가 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디서 사요?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 가서 주문하시겠죠. 롯데 하이마트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소비주를 말하기 이전에 반영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렇듯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인정하고 봐야 된다. 여기에서 3월 저점에서 올라온 이 수익률을 지금 가격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욕심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 코땡땡
이 코 땡땡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앞으로 경기가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자, 앞에서 경기 방어주, 내수주 이 설명을 드릴 때 경기 방어주, 내수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주식이라고 형식적이라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이니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자, 그렇게 봤을 때 전기 누구나 쓰는 거잖아요. 물론 정책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한국전력이긴 하지만 이거를 주간 흐름으로 좀 돌려놓고 보죠. 자, 어때요? 이런 추세야말로 대세 하락 추세죠. 큰 조정의 추세. 거기에서 역사적인 저점 가격 부분까지 꼬꾸라졌다가 이제 반등을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유통. 하이마트 어떤가요? 이건 마찬가지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늘려보자 하는 정책이었는데 거의 유통 같은 경우에는 박살이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땡땡 이후로 소비가 얼마만큼 살아나야 할까요? 얼만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코땡땡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적극적인 정부 부양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코땡땡을 방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땡땡이 해소된 이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으로서 소비 욕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소비하듯이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매수를 좀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승재 전문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굳이 내수주, 경기 방어주에서 종목을 선택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통신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신주. SK텔레콤, KT, LG, U+. 통신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앞으로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보다는 성장, 5G라는 성장의 동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비록 정부 정책이 통신비 요금 관련해서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5G 통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보시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주,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한 소비주를 사야 하느냐, 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국제금융,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살아나긴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 완화 여부, 그리고 봉쇄 조치가 완화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이라든지 또 카톡방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수주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치면 통신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또 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이면 4월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